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가격 예측의 중요한 핵심 개념 두 가지 중 두 번째, 평균 회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눌러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균 회귀의 법칙은 집단이 커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현상은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법칙입니다. 사람은 현상을 관찰하며 무의식적으로 추세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가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가요?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이 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세상의 많은 현상은 추세가 일관되지 않은 비선형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를 인구 감소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추세가 선형적으로 지속된다면 오랜 시간 뒤에는 인류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멸종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류가 멸종한다면 출산율 저하보다는 차라리 전염병이나 운석 충돌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보다 인구 과밀로 인해 적정 인구수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정한 수준이 뭔지, 왜 적정한 건지, 그럼 인구가 다시 늘어날 건지와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추세가 무조건 선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로 평균 회귀 법칙을 생각해 볼까요? 버블 세븐 시기였던 2006년이 파란색이고 이번 상승기 초입인 2015년이 주황색입니다. 왼쪽 위에 퍼짐 정도를 보면 2006년은 5.6으로 양극화가 심했었고 2015년은 4.5로 상위 수준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완화됐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2015년에 퍼짐 정도가 4.5였다가 2021년 현재는 5.8이 됐습니다. 현재의 퍼짐 정도를 보면 버블 세븐 상승기 후반부 정도로 양극화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퍼짐 정도가 더 커질 것인지 다시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수학 문제처럼 100%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쪽의 확률이 더 높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퍼짐 정도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퍼짐 정도가 더 커지려면 오른쪽 상위 입지가 더 빨리 상승하고 왼쪽 하위 입지는 그대로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퍼짐 정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위 입지는 그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 수렴하겠죠. 이는 하위 수준 아파트는 평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다시피 하위 수준 아파트도 상승을 합니다. 실제 아파트 예시를 봐볼까요? 강원도 동해시 아파트인데 전국 분포에서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바란동 강경 아파트 20평입니다. 2006년에 1,950만 원이었고 2015년에 3,700만 원으로 올라서 90%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안 오르는 데는 계속 안 오른다는 말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안 좋은 입지라서 안 오를 거야. 그 동네는 글렀어.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좋은 동네에만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위 입지가 덜 오르는 이유는 신규 공급으로 인해 입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지 물가 상승의 면역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퍼짐 정도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위 입지가 물가 상승의 면역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퍼짐 정도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평균 회귀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림과 같은 상승률은 물가 상승만으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아파트도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상대적인 가격 흐름, 즉 키 맞추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위 입지는 비싼 입지와 동떨어져서 키 맞추기를 안 하고 계속 고립되어 있을까요? 단편적인 그림이 아닌 흐름을 보면 달팽이처럼 연동 운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게 보이죠? 개별 단지들이 유기적으로 상대적인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종모양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하위 입지, 싼 아파트라고 해서 이 유기적 연결에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도 면역이 아닌 겁니다. 달팽이 앞다리가 오른쪽으로 나갔으니 뒷다리가 따라갈 것 같지 않은가요? 게다가 최근 하위 지역의 가격 흐름을 보면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남부 최하위 입지인 안성도 2020년에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북부 하위 입지인 동두천시는 어떤가요?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하위 입지인 인천은 어떤가요? 계속 오르지 못하다가 2020년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하위 입지에서 상승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물가 상승은 입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위 입지도 상승을 할 것이며 하위 입지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도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하위 입지의 상승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퍼짐 정도는 다시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이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아파트 가격 차이의 평균 회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격 예측에 사용된 통계적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자세하게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